요양원은 나이 들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준비 안 한 60대, 관리 안 한 70대가 먼저 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 갈 확률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진짜 기준,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핵심을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큰 병만 안 걸리면 되지, 치매만 아니면 괜찮지. 근데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걷지 못해서. 두 번째, 혼자 씻지 못해서. 세 번째, 밥을 제대로 못 챙겨서. 이 3가지가 무너지면 자식도 본인도 선택지가 없어요. 병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생활 능력입니다. 암 진단 받아도 스스로 걷고 씻고 밥 먹을 수 있으면 집에서 지내세요. 근데 아무 병 없어도 걷지 못하고 씻지 못하면 요양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어떤 분은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80세가 넘도록 집에서 잘 지내세요.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스스로 밥 차려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거든요. 반대로 70대 초반인데 무릎만 아프다고 누워만 계신 분은 2년 만에 요양원 가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생활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다음 중에 해당되는 거 속으로 세어보세요. 최근에 계단 오르기가 유독 힘들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꼭 짚는다. 샤워하다가 미끄러질까봐 무섭다. 먹는 약 종류가 3개 이상이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니에요. 요양원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특히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짚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에요. 여기가 약해지면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현관문 나서기, 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미끄러질까 봐 무섭다는 거, 이것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균형 감각 떨어지면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되고 고관절 골절되면 침대 생활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걷는 힘은 운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운동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운동은 하루 30분이지만 습관은 24시간이에요. 헬스장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하루 최소 5,000보는 걸으세요. 10,000보 걷기 힘들면 5,000보만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세요. 5층, 10층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층만요. 예를 들어서 4층 사시면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 유지됩니다. 또 하나, 텔레비전 볼 때도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드라마 보다가 광고 나오면 한 번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는 척이라도 하고 일어나세요.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이 녹아요. 정말로 녹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더래요. 근육이 그렇게 빨리 없어집니다. 걷는 능력 떨어지면 요양원 직행이에요. 두 번째 기준, 근육보다 중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요양원 입소원인 1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낙상이에요. 넘어지는 거요. 넘어지고 나면 고관절 골절되고 고관절 골절되면 침대 생활 시작되고 침대 생활 시작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꼭 지켜야 해요. 근육 아무리 많아도 균형 감각 없으면 소용없어요. 균형 감각 훈련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처음에는 벽 잡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손 떼고 해보세요. 한 발로 10초 못 서시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의자 잡고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도 해보세요. 이게 종아리 근육도 키워주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10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벽 잡고 옆으로 걷기도 해보세요. 옆으로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넘어질 때는 앞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지거든요. 화장실 가다가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이렇게 옆으로 비틀거리면서 넘어져요. 이거 안 하시면 아무리 근육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헬스장 다니시는 70대 분이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경우 봤어요. 근육은 있는데 균형 감각이 없었던 거죠. 세 번째 기준, 약에 의존하는 몸이 되지 마세요. 약이 많아질수록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약은 당연히 드셔야죠. 근데 문제는 약을 줄일 수 없는 생활이 문제예요. 수면 시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불면증 약 먹는 분들 중에 잠자는 시간이 제멋대로인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은 9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이러면 약 없이는 못 자요. 짠 음식 줄이세요. 혈압약 먹으면서 짜게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국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요. 저녁 늦은 간식 끊으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과자, 빵, 라면 이런 거요. 당뇨약 먹으면서 밤에 과자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러면 약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약 종류 줄어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어떤 분은 5가지 약 먹다가 생활 습관 바꾸고 나서 2가지로 줄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양원 안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 정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밥은 직접 챙기세요. 자식한테 부탁하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세요. 귀찮아도 일어나세요. 누워있기보다 앉아 있으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픈데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상을 직접 차리세요. 김치 꺼내고 국 데우고 반찬 담고. 자식이 해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게 운동이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택시 타고 병원 혼자 다니세요. 자식한테 차 태워달라고 안 해요. 본인이 움직이는 게 몸에 좋다는 걸 아시는 거죠. 반대로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누워버리는 분들 있어요. 무릎 아프니까 누워있자, 허리 아프니까 쉬자 이러시는 분들요. 이러면 정말 빨리 나빠져요. 쉬면 쉴수록 근육 없어지고 근육 없어지면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더 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 5가지는 꼭 하세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이라도 도세요. 날씨 안 좋으면 지하주차장이라도 걸으세요.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어야 해요. 두 번째,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연습하세요. 이게 허벅지 근육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세 번째, 샤워할 때 미끄럼 방지 매트 깔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요양원 가시는 분들 중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가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매트 하나면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네 번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늦게 자면 다음날 무기력해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기 싫으면 근육 없어져요.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아프니까 쉬자라는 말 줄이세요. 물론 아프면 쉬어야죠. 근데 조금 불편한 것까지 다 쉬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게 진짜 치료예요. 이게 바로 요양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루틴입니다. 거창한 거 없어요.
매일매일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씩 준비된 결과예요. 오늘 하루 안 걷는다고 내일 당장 요양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안 걷고 내일도 안 걷고 모레도 안 걸으면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한 발로 10초 서볼 수 있나요? 안 되면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면 70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70대시면 80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가고 준비하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약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정보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 들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1번, 이미 실천 중이면 2번, 부모님이 걱정되면 3번,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 바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요양원 말고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 분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